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문제는 2023년 화공기사 2차 실기 필답형 화공계측제 관련 6번 문제 이제 풀어드릴 텐데, 그거 풀어드리기에 앞서서 그거랑 유사한 문제가 화공기사 1차 필기 2009년 2회 71번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요거 먼저 한번 퀵으로 풀어 드릴게요. 숫자만 바꾸신 것 같아요, 출제위원이. 자, 봅시다. 2009년 2회 71번 공정제어. 그림과 같은 애기계 리퀴드 레벨 시스템에서 단면적은 3피트의 제곱, 그 다음에 Q 아우터, 이때 O는 아우트의 소문자 O죠, 하첨자. 그래서 8 루트 H 피트 3승 퍼 민이고, 평균 조작 수위 H는 4피트 일 때 시상수 타임 콘스탄트는 얼마인가. 그래서 들어가는 걸 QT, 나오는 거를 Q 아우트 T 이렇게 표현했죠. 어쩔 때는 또 뭐 이렇게 기호 바꿔서 QI, Q 아우트 이런 기호 바뀌었을 때는 그냥 바뀌어진 기호를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저항 R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선형화 시키는 거 보면은 Q 아웃는 8 루트 H에서 H가 2분의 1승이죠. 즉 Q 이퀄 AX 아니 Y 이퀄 AX 플러스 B처럼 선형이 아니죠. 그래서 선형화하는 할 줄 아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차계 전달 함수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화공기사 2차 실기의 필답에서는 3피트 대신에 4, 숫자 8 대신에 4, 이렇게 숫자만 살짝 바꿔서 냈어요. 그래서 요거 알면 그 다음 거 풀겠죠. 그래서 일단 그 화공기사 1차 필기 2009년 2회 71번에 정답은, 일단은 답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4번이죠. 그래서 한번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자, 풀이 과정을 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에너지 수지, 물질 수지가 있으면, 물질 수지는 연속일 수도 있고, 즉 시간이 들어가는, 아니면 시간을 뺀 우리가 물질 수지, 또는 영어로는 material balance 또는 mass balance라고 하죠. 수지는 수입과 지출의, 즉 인풋과 아웃풋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거는 액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m 또는 rho q, 즉 질량유량, 즉 mass per time이죠. 질량유량은 밀도에다가 부피유량을 곱하는 거고, 우리가 유체역학이나 단위 조작에서는 뭐예요? 단위 공정관리 rho하고 q는 UA 이거를 쓰죠. 근데 요 문제에서는 어떤 걸 쓰면 되죠? 이거를 쓰면 되죠. m 는 rho q. 그래서 rho는 q가 부피유량이니까 밑에가 타임이 들어가면 되고, 이 q가 뭐예요? 탱크의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단면적 A 곱하기 H, 즉 H가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쓰는 개념이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그래서 로 Q니까 질량유량, 그러니까 질량유량, 여기서는 mass per time의 개념이죠. 질량유량은 늘 일정하죠. 그래서 뭐 연속의 시기라고도 부르고, 단위 공정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질량유량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뭐예요? input 빼기 output은 accumulation 해서, 밀도는 로로 일정한데 로 곱하기 부피유량, 여기서는 이제 라지 Q를 쓸 필요 없고 문제에 주어진 QT 쓰면 되고요. 빼기 또 밀도 일정하고 나가는 놈 Q 아웃 T, 이때 Q는 다 T 도메인이죠. T의 영향을 받죠. 이퀄 축정량 DT분의 D.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다 아시겠지만 m는 시간분의 질량이니까 밑에가 dt 시간의 변화량이 있으니까 위에는 질량이죠. 질량이니까 뭐가 돼야 돼요? m이 돼야 되겠죠. 질량. 그래서 질량 m은 뭐예요? 밀도 곱하기 부피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거는 rho ah입니다. 즉 여기는 질량이 들어가야 되죠. m이라는 m가 아니라 m이라는 질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rho는 일정하니까
없어지죠. 좌변 우변. 그래서 QT 빼기 Q 아우터 T는 A는 또 그 탱크의 단면적이죠. 상수 취급해서 D 밖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A 나오고 DT분의 DH. 그래서 로가 일정하기 때문에 로 없애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Q 아우트가 8 루트 H인데 이거 선형화를 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라플라스는 선형화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수학적 메서드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참고로 다시 한번 적어놨는데, fx가 만약에 비선형이다 하면 테일러 급수 방식, 이거는 대학교 1학년 때 보통 배우는데 우리는 단지 그 메서드만 갖고 오면 되죠. 그래서 fx는 fxs, 이때 small s는 steady state의 s예요. 그래서 그 함수에다가 정상 상태일 때 값 넣고 플러스 그다음에 기울기 f 프라임 xs, 한번 이 fx를 미분한 거에다가 변수 x에다가 그냥 xs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빼기 xs죠. 그 다음에 쭉쭉쭉 더 나가는데 우리 이거 다 뒤쪽에 있는 텀들은 무시하죠. 그래서 요거를 꼭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시험 문제도 나왔지만 루트 h, 여기서는 s를 빼야 되죠. 루트 h를 선형화, 선생님이 오타가 많네요. 여기도 이거 미분을 치면 안 되죠. 루트 h를 선형화하면, 다시 한번 쓸게요. 루트 h입니다. 좌변은 그냥 루트 h를 선형화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h 그대로 써주고, 즉 다시 말해서 루트는 2분의 1승이니까 h의 2분의 1승 그대로 써주고 그 변수에 정상 상태 값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h 밑에다 하점자 s를 넣어준 것 뿐이죠. 아, 쌤이 이거는 쌤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거구나. 쏘리. 자, 다시 한번 요거 fx는 선형화하면 뭐다? fx에다가 그 x의 정상상태값 넣고 미분한 거에 정상상태값 넣고 그 다음에 x-xs, 요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요거 선생님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8 루트 h가 뭐예요? fx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즉 q 아우트 t가 fx라고 생각하시면 요거 선형화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그대로 뭐예요? 함수 자기 거 그대로 써준 다음에 변수는 여기서 h죠. h에 s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8 루트 h s인 거고, 플러스 그 다음 뭐예요? 이 fx를 한번 미분한 거에 그 변수에다가 정상 상태값 넣으면 되니까 어떻게 되면 돼요?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8은 그대로 써주고 루트 h, 루트 h는 뭐예요? 요거죠. 루트 h 미분한 거.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는데 hs 2분의 1.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버벅대죠. 다시 한번 루트 h를 미분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얘를 8은 그대로 써주고요. 얘를 일단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h에 여기 2분의 1승이죠. 헷갈리니까 요거 미분하면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 h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따라서 2 루트 h분의 1이죠. 여러분들 다 알 텐데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루트 h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2 루트 h라고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상 상태값 s, 즉 정상 상태일 때의 변수값 써주면 되죠. 그래서 hs 들어간 거고 x 빼기 xs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선형화하는 식 간단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fx는 fxs 플러스 f 프라임 xs 그 다음에 x 빼기 xs, 요 형태로만 그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정상 상태일 때 값 hs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평균 조작 수위가 H는 4피트다 했으니까 4피트가 그냥 정상 상태일 때일 거예요. 즉 정상 상태는 T가 무한대로 갈 때인 거는 다 아실 거고, 그래서 HS는 4라는 걸 알기 때문에 루트 4는 2죠. 그래서 8 곱하기 2는 16 더하기, 그 다음 HS는 4라고 했으니까 나오면 2죠. 그래서 2, 8이니까 8 나누기 4 하면 2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H 빼기 HS가 얼마였죠? 4였죠. 그래서 정리 이쁘게 하면 2H 플러스 8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Q 아우터의 선형화 작업을 2H 플러스 8로 도출해낸 겁니다. 요거 도출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단계만 거치면 되죠? 그렇죠. 정상 상태일 때랑, 일반식일 때랑 정상 상태일 때랑 빼는 작업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편차 변수를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편차 변수를 도입하기 위해서 요거 그대로 한번 다시 써줍니다. QT 빼기 Q아웃는 구했죠. 이 H 플러스 8로. 그래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A DT분의 DH. 오케이? 그래서 이 기억식은 Q아웃 구한 다음에 퐁당 집어넣은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 상태일 때를 또 구해야 되죠. 그게 니은인데 Q 대신에 S만 넣으면 되죠. 이것도 사실 T 도메인이에요. 근데 T 콜 0일 때인 값인 거죠. 또는 굳이 T가 0이 아니라 뭐예요? T 무한대일 때라고 또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어차피 얘는 콘스탄트, 정상 상태일 때의 모든 값들은 상수예요. 그래서 T0보다는 T 무한대가 맞겠네요. 그래서 Q에다가 S만 붙여주고 빼기 2, 왜냐면 Q는 아무런 게 주어지지 않았고 이게 인풋이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요. Q 아웃는 우리가 구했으니까 이제 적용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H가 뭐예요? S. H를 정상 상태일 때는 HS가 되는 거고, 플러스 8 이퀄, 그 다음에 정상 상태일 때는 시간에 따른 H 변화량 없죠. 원래 정상 상태 개념이. 그래서 보통 0이라고 적어주는데, 그런데 편차 변수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주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계산하기도 편하고. 즉 정상 상태 공정에서는 뭐예요? DT분의 DH는 0이잖아요. 그래서 0이라고 보통 적어주는데 그냥 A 쓰고 DT분의 DH 대신에 HS라고 써주면 훨씬 편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0. 그래서 이 순서를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게 사실 편합니다. 그래서 기억 빼기 니은 하면 뭐예요? Q 빼기 QS 다 T 도메인이죠. 아직까지는 라플라스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빼기 요거 하면 88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에 2로 묶어주고 H 마이너스 HS는 요거 빼기 요거니까 A DT분의 D하고 요 요 HS는 상수니까 이렇게 D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얻어내는 게 우리의 사실 키 포인트죠. right? 그래서 여기서 편차 변수를 도입하면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고 요 H 빼기 HS도 대문자 H로 나타내주면 되죠. 어떤 책에서는 프라임이라는 거를 쓰는데 뭐 Q 프라임 또는 H 프라임 쓰는데 선생님 경험상 그냥 대문자가 좋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것은 이 편차 변수 라지 Q와 라지 H를 도입했을 때 이거의 도메인도 S 도메인이 아니라 T 도메인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Q 아우터 선형화 했다. 그 다음에 그 선형한 Q 아우터에 집어넣어서 일반적인 함수 구했고 정상 상태일 때 구했다. 이거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공정제어에서는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춰줘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Q-2H는 ADTDH까지 우리가 도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게 요거 T 도메인의 1차 미분 또는 2차 미분 도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라플라스 또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1차 도함수의 라플라스는
어떻게 하면 돼요? S 1차니까 한 번 S 써주고 라지 HS. 그리고 조심하실 게 요 뒤에가 요거 또 모르시는 분인데 빼기 H0일 때 H0 아니에요. 그냥 대문자 H 쓰고 요 T는 0이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추측해서 하시는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소문자 H0를 쓰는 게 통상 편하시고요. 이거 T 콜 0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초기치. 라지 H를 쓰시면 뭐가 되죠? S가 0인 경우에요. 이 0. 그래서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은 1차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S가 뭐 2차든 3차든 4차든 S가 안 붙고 함수가 들어올 때는 뭐예요? 무조건 스몰 소문자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T 도메인인 거예요. T 도메인의 초기체예요. 그래서 라지 H0 하면 이때 요거는 뭐예요? 어떤 경우가 되죠? S 도메인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B에서 그래서 요거 라플라스 변환,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하시면 QS T를 그냥 S로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빼기 EHS인 거고 좌변은 우변은 A하고 요 부분을 써주면 셈이 SHS 빼기 H0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도 뭐예요? 지금은 활자가 돼 있는데 요게 맞습니다. 요게 옳은 표현이에요. 요거. 즉 라지 H는 S 도메인으로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H0가 원래 맞습니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제 쌤이 화공기사 2차식 필답 또 풀어 드릴 텐데 조금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 하면서 한번 일단은 요런 순서로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잘하시는 분들은 뭐 10초 만에 풀죠. 농담이고. 자, 그래서 요거 됐으니까 이게 초기 값이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으면 초기 값 제로로 하시면 됩니다. H0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 EHS 넘겨서 HS로 묶어주면 1 플러스 2 플러스 AS죠. 그래서 QH는 HS는 AS 플러스 2분의 1이 되죠. 뭐 산수니까 다 알죠? 요거 QS는 요거 넘기면 플러스 2의 HS right? 그래가지고 Q를 여기로 넘기면 요게 나오고 요거 좌변으로 넘기면 요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또 조심할 것은 시상수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1차계의 기본꼴은 뭐죠? 1차계의 기본적인 전달함수의 공식은 타우 S 플러스 1 여기가 K든 A든 임의의 값이 있겠죠. 그래서 1차계에서 시상수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기 1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가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분자와 분모를 2로 나누면 여기서 참고로 답이 A가 여기 문제에서 A는 3피트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A가 3이죠. 그래서 2로 나누어 주면 2분의 3S 플러스 1 분자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상수란 요게 1일 때의 요 S 앞에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3분, 즉 1.5분. 그래서 요게 기본꼴이에요. 2차계도 마찬가지예요. 상수가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3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09년 2회 71번 문제만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지금과 같이 그림과 같은 애기계 리퀴드 레벨 시스템에서 단면적은 3피트 제곱 그 다음에 Q 아우터 나오는 유량은 8 루트 H 피트 3승 퍼민 평균 조작 수위 H는 4피트 해서 이때 시상수 물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요런 유형을 지금 2023년 2회 6번에서 필답형으로 낸 것 뿐입니다. 단지 여기에 3 대신에 4
8 대신에 또 4. 평균 조작 수위는 그냥 4고요. 그래서 아무리 숫자가 바뀌더라도 이거를 푸는 방식만 알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09년 2회 71번 공정제어 애기계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퀵으로, 이제 여러분들 다 하니까 퀵으로 2023년 2회 6번 필답형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2회 실기 필답형 6번 문제 퀵으로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은 애기계 레벨 리퀴드 레벨 시스템에서 단면적을 이번에는 4 Q 아우트는 4 루트 H 피트 삼성 퍼민 그 다음에 평균 조작 수위 4 숫자만 바뀌었죠. 시상수는 얼마인가. 자, 퀵으로 뭐 전달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해도 시험 내는 거죠. 그래서 퀵으로 이제 다 하니까. 그래서 QT로 들어오는데 QI 붙여가지고 낼 수도 있다 그랬죠. 이건 뭐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 변수 기호들은. 그 다음에 저항이 있고요. 수위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Q아우터. 이 저항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질량 유량은 로 Q, 로 U, A고, 우리가 시간당 매스죠. 밸런스 세울 때. 그래서 로 그대로 있고, 뭐예요? AH. AH 하면 부피만 되잖아요. 이게 탱크 부피고, 채워지는 부피, 그 다음에 시간. 그래서 요런 관계가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좀 전처럼, mass balance, 즉, 시간당 매스를 세우면, 밀도 곱하기 인풋 유량 빼기 밀도 곱하기 아웃풋 유량은 축정량, 시간당 질량이죠. 그래서 여기는 질량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m가 시간당 질량이니까 여기 시간이 있으니까 질량. 그래서 로 AH. 그래서 밀도 일정하니까 그죠? 로 없어지고 QT 빼기 Q아우트 T는 A 상수니까 밖으로 나와서 A DT분의 DH. 그죠? 그리고 선형화가 관건이라 그랬죠? 선형화 관건. 그래서 fx는 fxs 플러스 f'xs x 빼기 xs. 그래서 뒤에 거는 무시한다 그랬죠. 테일러 급수. 그래서 요거만 암기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q 아웃가 선형이 아니죠. 4 루트 h니까 4 루트 h니까 선형화 할 때 뭐예요? 요거를 그대로 써준 다음에 이 변수에 정상 상태값 넣으면 되니까 h 대신에 hs만 쓰면 되고, 더하기 요거를 한번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4에다가 4는 상수니까 그냥 써주고 곱하기 루트 h 미분하면 뭐예요? 그렇죠. 2분의 1 h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정상 상태 값을 넣으라고 돼 있죠. 그래서 h 대신에 hs 써준 것 뿐이고, 그 다음 x 빼기 xs니까 여기서는 변수가 h니까 h 빼기 hs. 이게 답니다. right? 다 설명했었어요. 이걸 4 HS 값 알죠? 정상 상태 값. 근데 한 번 더 이쁘게 바꿔볼게요. 4 루트 HS 플러스 이거 뭐예요? 4를 2로 나눈 거니까 2만 남고요. H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루트 근데 여기 HS였죠. 그래서 조심하시고 HS 그다음 빼기 갈로하고 H 빼기 H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HS 대신에 4를 넣는 것이 이렇게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한 다음에 그래서 HS 대신에 4를 넣으면 4 여기도 4 여기도 4 그죠? 그래서 4 루트 4는 루트 4 2니까 8 플러스 루트 4는 2니까 없어지고 H 빼기 4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선형화하면 H 플러스 4 그죠? 선영화만 하면 쌤이 왜 이렇게 그 여자 이름 선영이 생각나는지 참 드라마를 많이 봤나? 자, 그래서 h 플러스 4예요. 설렁설렁. 자, 그다음 이제 편차 변수 도입하는 거죠. 쭉 가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편차 변수 도입하는데 아까 최종식이 뭐였어요? qt 빼기 q 아웃 t는 a dt분의 dh.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그대로 h 플러스 4를 집어넣은 것 뿐이고 그래서 가식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초기 정상 상태 뭐 초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정상 상태일 때
왜냐하면 편차 변수는 값에서 정상 상태를 빼는 거니까. 뭐 초기 이런 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정상 상태 뭐예요? S만 붙이면 되죠? 다 T 도메인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QS 빼기 H 대리 C는 HS 플러스 4 이퀄 A DT분의 DH4 이퀄 0.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정상 상태니까 요 축적량은 0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요거 먼저 쓰고 요거 쓰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반식과 정상 상태식을 구한 다음에 편차 변수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가 빼기 나 하면 Q 빼기 QS 마이너스 H 빼기 HS 4는 없어지죠. 그 다음에 A DT분의 D 이렇게 써놓으면 H 빼기 HS 이렇게 표시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H 빼기 HS는 HS가 상수기 때문에 DH랑 수학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이건 참조하시고 그래서 그냥 0보다는 요 형태가 이쁘다는 거. 그래서 Q 빼기 QS는 라지 Q고 H 빼기 HS는 H고 A DT분의 DH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누누이 강조하지만 편차 변수도 뭐다? T 도메인이다. 안 써주는 것 뿐이지. T 도메인.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하죠. 어떻게? 하면 그냥 QT는 QS, HT는 HS, A 써주고 이제 요 도함수만 하면 되는데 SHS 빼기 H0. 그래서 쌤이 이렇게 소문자로 해주는 게 좋다 그랬죠. 왜냐하면 얘는 T 콜 0일 때 T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아무 값이 안 주어지거나 우리가 초기에 탱크에 물이 안 채워지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0이겠거니 탱크에 물이 안 채워졌으니까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값이 안 주어지면 초기치 다 0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QS 빼기 HS는 이거 0이니까 AS, HS고요. 요거 넘겨서 HS로 정리해서 그죠? QS 넘기고 상수값들 넘기면 이렇게 식이 나오죠. 아까 1차 필기 시험처럼. 근데 운 좋게도 뭐예요? 여기가 1이네요. 그냥 여기가 1로 만들어 줄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그냥 요거로 끝난 거죠. 근데 A가 문제에서 이 탱크의 단면적은 뭐라 그랬죠? 4라 그랬죠. 그래서 4 넣어주면 그만인 거고. 그래서 타우가 얼마가 돼요? 쌤이 얘기했죠. 타우 S 플러스 1분의 A 또는 타우 S 플러스 1분의 뭐 B든 K든 항상 여기만 1이 되면 요 앞에 값은 1차계에서 타우라고 얘기했죠. right? 타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타우는 문제에서 분의 개념이니까 4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여기에 A라고 있다고 해서 요것도 성립은 되겠네요. 근데 조심하실 것은 여기 A잖아요. 그래서 타우 이퀄 A 이게 성립되죠. 수학적으로는. 그죠? 근데 조심하실 것은 A는 지금 단위가 뭐예요? 피트 제곱이죠. 그죠? 탱크의 단면적이니까. 그러니까 단지 숫자만 맞는 거지 단위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타워가 꼭 A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표시하라 이러면 그냥 타워 이퀄 A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공에서 1차 필기에서도 가끔 타워는 뭐와 같습니까? 나오는데 그거는 단위 환산이 다 됐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묻는 거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타워 4분 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 쌤이 최종적으로 팁을 드리면은 뭐예요? 1차 애기개다, 그 다음에 저항이 있을 경우 또는 저항이 없을 경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항이 있는데 Q가 비선형이다. 그러면 무조건 뭐다? 선형화 해줘라. 그 다음에 편차 변수 도입해라. 즉 일반식과 정상 상태일 때. 그래서 그 차를 써서 편차 변수 도입하고 그 다음에 특히 도함수 할 때 S 도메인과 T 도메인만 살짝 조심하시고 초기치 언급 없으면 0으로 놓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다? 이끌어내면 되고
상수가 1일 때 S 앞에 있는 개수가 time constant, 시상수다. 그래서 시상수 또는 시간상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반응공학에서 space time 뭐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시간 개념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차계 애기계 한번 풀어봤고요. 실기, 필기, 기출문제들 다 다뤄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 인강 수강도 선생님 거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기출이 다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 일타하고 많이 가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